자, 다음은 75페이지. 75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지금 하여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문제는 항상 매해죠. 매해서 매해 출제됩니다. 그게 계산 문제이든 설명 문제이든 계산이다 설명 문제이든 또 동시에 해서 항상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자, 먼저 일단 뭐 가격 탄력성의 종류에 자 호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다 점 탄력성이 있습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자 개념 설정부터 할까요? 호는 알죠, 여러분들. 자 이때 이런 경우에 자 이렇게 됐다라고 치고, 그래서 자 거기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 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500일 때 800, 이게 800이고 400일 때 보니까 이것이 얼마 1000입니까? 예, 1000. 자, 요게 이제 뭐 A점이다, 이거 뭐다 B점이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호 탄력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잠시 77페이지 가볼까요? 77페이지 보니까 또 77페이지 가서 그림 1-6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됐는데 요 이제 요게 수요선인데 요 점에다가 접선을 껐습니다. 요 점에다 할 거예요, 접선은. 자, 요게 이제 점 탄력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죠. 예. 말 그대로 요게 A점인데 요게 P고 요게 수요량이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호 탄력성은 자 갑시다. 호 탄력성은 뭐다? 수요선의 입이 두 점 사이죠. 입이 몇 점? 두 점 사이에서의 탄력성 갖다가 호 탄력성. 점 탄력성보다 곡선상의 입이 함점에서죠. 함점에서의 탄력성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 다시 이제 75페이지로 와서 7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자 호 탄력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A번의 언더라인. 호 탄력성은 곡선상의 두 점 사이. 자, 두 점 사이에다가 박스하면 되겠죠. 가고.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7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니은 수의 점 탄력성. 점 탄력성의 동그라미 A번의 수의 점 탄력성은 뭐다? 곡선상의 입이 한 점 박스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점 탄력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되겠습니까? 두 점 사이에서 탄력도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죠. 예. 그러면 뭐다? 요거는 뭐다? 요거는 우리가 요 수요량은 800이고 요거는 뭐다? 1000입니다. 요 폭은 얼마입니까? 예, 차이. 우리가 델타 Q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량 200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가격 400, 가격 500입니다. 요 차이를 우리가 가격의 변화량이다, 델타 P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호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뭐다? 자, 먼저 호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입니다. 자,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다? 가격 변화율을 표기할 때에서 P분의 델타 P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격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도 Q분의 델타 Q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식을 정리해 보았더니서 이건 이제 뭐 복잡한 수식이 함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번분수죠. 번분수인데 이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 보면은 자, 이거보다 이게 번분수인데 중간에 있는 거 곱해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양쪽 끝에 있는 거, 상하 끝에 있는 거보다 곱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P는 뭐다? 위로 올라가고, Q는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이런 경우에, 자, 델타 Q하고 델타 P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이거. 요 공식을 암기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이걸 암기할 필요 없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요 놈을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걸 분모로 내리니까,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한번 보시죠. 예, 이거. 자, 이거 델타 Q죠. 이게 델타 Q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량이고 이게 델타 P죠. 이것이 가격 변화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수학 시간에 배웠죠. 기울기는 뭡니까? 가로분의 세로, 그러니까 x분의 y죠. 요놈의 뭐다? 기울기. 요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요놈의 기울기죠. 기울기는 뭐다? 가로분의 세로가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결국 기울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 식에서 요 관계식에서 요게 뭡니까? 결국 기울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 값이 수요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들은 다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정리해 줄 것은 뭐다? 결과적으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커집니다. 자, 곡선의 기울기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 값이 커지니까 전체 값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자, 이거 기호로 쓰면 또 여러분 힘드니까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탄력성보다 요거보다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탄력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수요는 뭐다? 비탄력적이다. 작아진다는 것은 비탄력적으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걸 알고 싶었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뭐다? 곡선이 뭐다? 가파르게 되고 가파르게 된다는 것은 뭐죠? 이것이 수위가 비탄력적으로 변한다. 그것을 이때 수식으로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했죠.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비탄력자, 가파를수록 비탄력자. 그게 뭐다? 이렇게 수식으로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요 과정은 뭐다? 전혀 뭐다? 신경 쓰지 않아도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워버리죠. 네. 그 한마디, 요 한마디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다? 계산 문제에서는 요 식이죠. 가격 변화율,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 요렇게 아는 것이 뭐다? 훨씬 더 편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봅시다. 자, 또 하나 더죠. 자, 그러면은 뭐다? 이때 호탈선을 갖다가, 토탈선을 갖다가 할 때,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 가격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평균 가격 기준으로 각각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봅시다. 요 그림 봅시다. 문제가 동그라미 B번이죠. B번에서 보니까 이거는요. 자,
가격이 400만 원에서 500으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뭐다? 이것이 최초 가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다? 최종 가격에서 변화 후의 가격, 변화 전의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때에서 자, 요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최초 가격 기준으로 한번 보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처음에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400만 원이죠. 그래서 400만 원 본에 만원 떼버리고, 예, 그 다음에 이때 얼마 올랐습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 만원 떼버리고, 이게 뭐다? 가격 변화율이죠. 그 다음에 자, 수요량 변화율이죠. 가격이 400만 원 할 때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1000이죠. 그것이 최초의 수요량보다 1000입니다. 자, 400에서 500으로 이렇게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줄었습니다. 얼마 줄었습니까? 200만큼 줄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량이 뭐다? 200이죠. 이렇게 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뭐 지우고 하니까 4분의 1이 되고, 또 이 지우고 하니까 10분의 2인데, 뭐 5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거 별도로 계산하고 이거 별도로 계산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죠. 이렇게 가도 좋고 이렇게 가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5분의 1은 뭐다? 0.2, 4분의 1보다 0.25 이렇게 해도 좋고, 또 뭐다? 중간에 그거 곱해서 내리고 양쪽 끝에 그 뭐다 곱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0.8 이거 해도 0.8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최초 가격 기준 하니까 0.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최종 가격 기준을 봅시다. 자, 이렇게 가봅시다. 예. 얼마에서 얼마? 400에서 뭐다? 500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최종 가격이죠. 변화 후 가격입니다. 요놈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저를 갖다가 여기서 가격 변화를 할 때 이제 400이 아니라 최초 가격이 400이 아니고 최종 요 기준입니다. 500분의 변화량보다 똑같습니다.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500일 때의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800입니다. 800. 그래서 1000 대신에 뭐다? 여기에 8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변화량이 뭐다? 200이 됩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다? 5분의 1입니다. 이거 뭐다? 4분의 1이죠. 예, 뭐 똑같이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이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5가 돼서 4분의 5니까 뭐다? 1.25가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최초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탄력성과 최종 가격 기준일 때 탄력성이 뭐다? 같다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보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거 이제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니까 그냥 평균 가격입니다. 자, 평균 가격 기준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평균 가격으로 갈 때보다 자, 이때 76페이지에 가니까 평균 가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자, 이거는 원래는 뭐다?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나누기. 여기 그러니까 뭐, 합치게 되니까 450, 평균 가격보다 450 되겠죠? 예. 두 개 더하는 400 더하기 500 하니까 뭐다? 900 나누기 2 하니까 450. 그 다음에, 그럼에 대한 뭐다? 수요량입니다. 800 더하기 1000 하니까 1800. 나누기 하니까 900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450하고 900 가지고서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뭐죠? 76페이지에 메디에식 보니까 메디에식 보니까 이제 그 표를 76페이지 맨 위에 칸에 이번에 P1 플러스 P2가 있고 이번에 QD1 플러스 QD2 있죠. 복잡합니다. 그거 암기하는 거 아니고 이번에 P1 플러스 P2 450이죠. Q1 플러스 Q2 나누기 900이죠. 그거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다? 정리하니까 뭐 오른쪽 정리됩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냥 평균 가격 할 때 뭐 대서 나누기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제가 하는 거 가격 아까 얼마 가격이 얼마 했습니까? 그냥 400 더하기 만 떼고 500 됐습니까? 가격 변화량 얼마? 100. 자, 그 다음 수요량 아까 얼마? 800하고 얼마? 1000 됐죠? 예. 수요의 변화량 얼마? 200.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인원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요거 뭐 공 두 개 떼니까 뭐다? 9분 1이지 뭐. 그 다음 이거 뭐다? 공 두 개 떼니까 18분 1이 되니까 이거 또 9분 1이네. 이거 1이네. 저 1이 뭡니까? 예. 값이 1이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해가지고 이거 두 개가 다르니까 그냥 1로 쓰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라고 한다면 뭐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뭐다? 아무 말 없으면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요놈에 대한 계산 문제 타입이 최초 가격 기준에서 얼마냐 물어보는 것이 두 번 출제가 됐고, 예. 그 다음에 평균 가격이 있습니다.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뭐 계산 문제겠죠. 예. 그래서 할 때 전부 다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 이거 식 유도해가지고 막 그 밑에 아까 있었죠. 그 필요 그건 아까 기울기하고 탄력성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하고 요 식을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분수 형태라서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런데 번분수 같은 것도 잘 모르시면은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중고등학생에서 물어보면 알 겁니다. 고등학생 정도. 예. 자,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점 탄력성은 뭐다? 사실 뭐 할 필요가 점 탄력성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호흡 탄력성은 이렇게 하시고 자, 점 탄력성을 이렇게 하면은 뭐다? 두 번째 수요 곡선상의 이미 한 점이죠. 한 점에서의 점 탄력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76번 76페이지 보니까 그 중간에 칸에 또 식도 유도하면은 dp분의 dq가 있습니다. 있고 q분의 p 요식 있죠. 거기에 70페이지에 그 수의 점 탄력성에 동그란 B번 있죠. B번 그 칸을 보니까 바로 아래에 요식 있죠. 뭐 Q, D 이거 있어도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식이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런 이야기죠. 또 자, 요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다? 사실은 요거죠. 요것도 이제 그냥 이거 저거 분모로 이렇게 내리니까 요 값입니다. 요 값이 결국 뭐다?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됩니다. 예. 자, 요 수요 곡선상의 이미점에 접선을 거슬 때 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할 dq분의 dp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 이 말은 뭐다?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같다 하더라도 점마다 뭐다? 탄력성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 아까 있었는데 예. 점마다 탄력성은 다르다. 아까 거기에 78페이지 아까 있었죠. 78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내리면 요게 기울기가 되고 요게 이제 각점이 되겠죠. 갑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요런 이렇게 잠시 지우고 예. 그래서 자, 나머지는 그 필요 없고 77페이지죠. 자, 77페이지에 아래쪽 위쪽 그림 말고 아래쪽 그림 1-7 봅니다. 1-7을 딱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요 점이죠. 예.
이런 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것이죠. 자, 자, 이거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자, 이렇게 갑시다. 하는데, 요식을, 사실 요식 봐도 되는데, 자, 요식을 보시죠. 여러분들 다, 자, 요식을 보도록 할까요? 요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B, C, D, 이쪽이 뭐다? A고, 요게 B고, C, 요게, D가 없어. E, B, D는 수열해서 뺐네. 예. E, F가 됩니까? 이렇게. 예.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A를 갖다가, 중점이다라고 합시다. 중점, 중간의 점이다.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점이 A점이다. 것이죠. 그러면은, 중점에서의 탄력성 크기는 우리가 1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요 거리가 같은 경우에 단위 탄력적이다. 그걸 A점이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요 중점에서 이 방향으로 갈수록 뭐다? 탄력성은 점차 커집니다. 점차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 이 점에서는 뭐다? 이 점에서는 1보다 크고 요 점에서는 뭐다? 이게 무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수량축이죠. 수량축으로 갈수록 뭐다? 점차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 F점에서는 이 값이 1보다 적고 비탄력적이고 요 축에서는 뭐다? 이것이 0이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요거죠, 이거. 자, 조금 전에 썼던 거, 예. 또 저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우리가 자, 요 식은 예, 거기에 76페이지에 아까 B 아래 중간에 아래에서 두 번째 그 수식을 이제 아까 최종 정지하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뭐다? 자,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자, 77페이지에 그 중간에 그 설명하는 글 있죠. 그 설명 글이 지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것이 수요 곡선인데 이보다 직선이죠. 직선입니다. 직선이면 뭐다? 직선이면은 A점, B점, C점, E점, F점 뭐다?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 다 같죠. 자, 각 점마다 기울기가 같습니다. 직선이니까. 그러면은 수요의 탄력성이 다 같으냐?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 같다 하더라도 각 점마다 탄력성은 같다, 다르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더라도 각 점마다 탄력성은 같다, 다르다. 왜 다르냐? 바로 이거죠. 가격하고 수요량이 다르죠. 요 점에서의 가격 수요량, 요 점에서의 가격 수요량, 요 점에서의 가격 수요량 다 같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에서 이런 것들이 뭐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거 이제 다 다르다. 이거 이제 다 기호상으로 자 이때 요거 뭐다? Q1하고 이거 Q2하고 Q3하고 이거 뭐다? 그냥 Q4 할까? 이거 C점인데 C점입니까? 예, Q4 이렇게 합시다. 예. 그러니까 요 점마다 이 점마다 가격하고 수요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 값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탄력성 크기가 뭐다? 서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요 거리가 Q가 이 거리가 Q가 되고 요 거리가 P가 되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 갔다 하더라도 뭐 그림상 대충 보니까 P가 요 놈이 Q보다 크죠. 요 P가 요보다 이 거리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크겠구나. 탄력적이다. 억지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요놈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보다 가격 P보다도 요 Q가 요놈이 더 크죠. 분모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1보다 기울기도 있겠지만은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그러면 대충 1보다 작겠네 요즘은.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어떻게? 자, 이러한 직선에서 자, 요게 가격축이죠. 여기가 가격축입니다. 그래서 가격축 가까이로 갈수록 탄력적이고, 요게 수평축 수량축입니다. 수량축 가까이로 갈수록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갈수록 탄력적인데 딱 가격축이 맞습니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 자, 수량축 가까이로 갈수록 비탄력적인데 딱 수량축이 맞습니다.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점에서 볼까요? 요 점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점, 요게 B점입니까? B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기울기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P4가 있죠. 여기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수요량이죠.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0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분수 관계식에서 분모가 0입니다. 0인 것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이죠. 요거 C점입니까? C점에서 봅시다. 근데 기울기 있겠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니까 여기에 수요량이 있죠. 수요량 이거는 0이 아니죠. 분모는 0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 점에서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0은 있죠. 0은. 그래서 0이 됩니다. 분자가 0이죠. 분자가 0은 이거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수량축, 가격축 가까이 갈수록 탄력적, 수량축 가까이 갈수록 비탄력적. 그렇게 해서 수요 탄력성 크기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 안 됐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자, 수요 탄력성의 크기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자, 이쪽이 가장 크죠. B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1점이고 그 다음에 A점이고 그 다음에 F점이고 그 다음에 C점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것은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순서 물어보는 것, 탄력성 크기 순서 물어보는 것. 그래서 가격축 가까이서 크고 갈수록 적어진다. 크고 작아진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속 편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보니까,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 수익과의 관계죠. 자, 여러분도 관련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자, 그래서 한번 딱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자, 이게 그렇게 자주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78페이지에, 사실은 이제 수요의, 탄력성과 기업의 총 수입의 관계입니다. 요 관계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자, 수요가 탄력적일 때 또는 비탄력적일 때 각 기업에서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필요 없고 단지 이렇게 봅시다. 그림만 봅시다. 그림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수익선의 기울기가 대단히 완만하죠. 이렇게 완만합니다. 아주 완만하니까 뭐 그냥 우리가 그림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씩 뭐 그 내용은 뭐 필요 없고 있죠. 예. 가격이 뭐다 400 할 때에서 400 할 때 수요량이 얼마? 이것이 200이었습니다. 200이고 자 그다음에 또 300 할 때 500이었습니다. 이게 300 할 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300 할 때 500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뭐 그림상으로 우리가 이게 대단히 완만하죠. 완만한 수요 곡선이 대단히 완만하니까 보다 수요가 탄력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다? 이렇게 봅시다. 이제 어느 쪽 뭐 설명은 뭐 어느 쪽부터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은 두 개 다 합시다. 자, 처음에 가격이 300 할 때 수요량이 50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300일 때에 수요량이 500이었으니까 그러면 총 수입이죠. 총 수입은 요 사각형의 면적입니다. 면적이 되겠죠. 하니까 뭐 그게 뭐 그냥 300 곱하기 면적이니까 뭐 답이 나오겠죠. 300 곱하기 500 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뭐다? 가격이 300에서 뭐다? 300에서 400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르게 되니까 수요량이 줄어가지고 200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총 수입이 뭐다? 총 수입이 요 사각형의 면적, 붉은색 사각형 면적이 총 수입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자, 노란색 면적이 뭐다? 붉은색 면적보다 훨씬 많죠. 즉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뭐다? 이거는 공통되는 부분이죠. 한번 말 들어봅니다. 예. 가격이 300에서 400으로 오르니까 결국 뭐다? 이것만큼 뭐다? 요것만큼 총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총 수입보다 요것만큼 늘어났습니다. 이거 늘어난 부분이고 이거 줄어든 부분이죠. 줄어든 부분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리고 수요가 탄력적일 때 뭐다? 가격을 올리면은 뭐다? 기업의 총 수입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수요가 더 많이 확 줄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한번 갈까요? 가격을 내린다라고 칩시다. 이때, 자, 반대로 합시다. 예. 이제는 뭐다? 400에서 300으로 내립니다. 역시, 400일 때 뭐다? 이게 총 수입이었습니다. 사각형 면적. 300으로 내리니까 사각형 면적이 훨씬 넓어졌죠. 그렇죠? 그 말은 뭐다? 기업의 총 수입이 늘었다. 총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뭐다? 가격을 내리는 것이 뭐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것이 가격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다? 반대로 우리가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뭐다? 뭐 그냥 개념성이죠.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뭐 그림상으로도 뭐다? 대단히 가파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예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다? 뭐 300일 때 이것이 뭐다? 500이었다. 그래서 가격을 갖다가 이제 또 얼마? 400대입니까? 300에서 400으로 이렇게 올렸다. 보니까 이때 이것이 뭐 줄어서 똑같이 했습니까? 예, 400이 되었다. 예, 400이 되었다는 예.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300일 때의 총 수입은 요 사각형의 면적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게 300일 때 총 수입이죠. 자, 300에서 400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으니까 이때 총 수입은 요 붉은색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수입 되겠죠. 붉은색 면적 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볼까요? 예. 가격이 300에서 400으로 올리니까 이것만큼 총 수입이 줄었죠. 이것만큼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큼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뭐다? 이것만큼 총 수입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보니까 뭐다?
늘어난 면적이 더 많습니다.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면 뭐다?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는 안 되겠죠. 400에서 300 내리면 뭐다? 내리면 뭐다? 총수입의 감소량이 증가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갖다가 내리면 뭐다? 결과적으로 총수입은 뭐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기업 가격 변화와 기업의 총수익과 관계는 뭐다? 수요가 그냥 기계적으로 탄력될 때는 뭐다? 가격 변화와 총수입이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해놓습니다. 자, 수요가 탄력될 때 가격 변화와 총수입보다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됐죠? 예, 그래 놓고서 중량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뭐다? 수요가 완전 달라질 때, 수요가 완전 달라질 때는 뭐다? 대체재가 무한정하다 것입니다. 그러면 뭐다? 그럴 때 가격 올리는 거다. 그 회사 제품은 하나도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총수입은 이론적으로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수요가 완전 달라질 때는 뭐다? 가격을 갖다가 낮추면 뭐다? 반대로 기업의 총수입이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럴 때는 뭐다? 수요역선이 뭐다? 완전 수직이죠.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때는 뭐다? 옥선이 완전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300 할 때 수요량이 뭐다? 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하니까 요 면적은 총수입 면적보다 15만 되겠죠. 그냥 뭐 100원 하고 1,500 합시다. 15만. 자, 가격을 갖다가 300에서 300원에서 400원을 올렸습니다. 올린다 하더라도 뭐다? 수요량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전체 수입이 뭐다? 400 곱하기 하니까 20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격을 올린 것만큼 뭐다? 기업의 총수입도 늘어납니다. 물론 뭐다? 가격을 내리면 뭐다? 내린 것만큼 뭐다? 총수입도 이렇게 또 줄어들겠습니다. 이것만큼 늘어나고 이것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면 올린 것만큼 올린 비율만큼 총수입이 늘고, 만약에 가격을 5% 올리면 뭐다? 그대로 뭐다? 5%만큼 늘어나고 5% 내리면 뭐다? 그대로 5%만큼 총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다? 올리면 뭐다? 가격 변화율에 비례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렇게 말하죠. 비례한다는 것은 그만큼 늘고 그만큼 준다 그런 뜻이 된다 것이죠. 자, 하고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가서 보니까 중간에 동그라미 6번이죠.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요인들도 뭐다? 대단히 또 중요한 것이죠. 자, 동그라미 기억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는 뭐다? 비탄력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워낙 비싸니까. 자, B번이죠. B번 보니까 대체재입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적을수록 뭐다? 비탄력적 이렇게 갑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대체재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뭐다? 많을수록 탄력적 갑니다. 됐죠? 적을수록 뭐다? 비탄력적.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다? 대체재의 유무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의 시장 범위입니다. 재화의 범위가 좁을수록 뭐다? 좁을수록 탄력적, 넓을수록 뭐다? 비탄력적. 재화의 범위입니다. 재화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자, 그냥 요거는 이제 범위가 넓을수록 비탄력적, 좁을수록 탄력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부동산 수요는 비탄력적, 세분화할수록 탄력적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식료품이다, 식료품. 자, 그런데 식료품인데 이런 경우에 뭐 쌀도 식료품이고, 그 다음에 또 뭐다? 이 경우에 자, 보리도 식료품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경우에 또 뭐
배추, 그 다음에 또 무, 예,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우유, 그 다음에 또 두유,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또 사이다, 그 다음에 또 사이다, 그 다음에 또 콜라, 예,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또 배, 이거 다 무진장 많습니다. 신조품에는. 근데 신조품의 대체제 할매입니다. 아주 넓죠. 그러니까 쌀, 배추, 대체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배추, 우유, 대체관계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형성되지 않죠. 그러니까 워낙 넓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쌀 보니까 뭐다? 예, 곡물 종류죠, 곡물. 그 다음 이거 뭐다? 채소 종류. 그 다음 이거 뭐다? 이때 음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유 종류겠죠. 우유 종류. 예. 그 다음 이거는 뭐다? 음료수입니다. 음료수죠. 예. 이거는 뭐다? 과일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한 게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신조품이죠. 다 신조품인데, 쌀, 무, 대칭한 게, 범위가 넓으면 뭐다? 대체제가 불확실합니다. 범위를 좁게 하는 곡물 종류, 채소 종류, 자, 이렇게 좁게 하니까 뭐다? 이제 대체제가 명확히 보이는 거죠. 대체제가 명확히 보이는 겁니다. 너무 넓으면 뭐다? 그것이 뭐다? 대체제가 안 보이죠. 그래서 재화의 범위가 넓을수록 비탄력적, 좁을수록 탄력적입니다. 넓을수록 뭐다? 대체제가 명확치 않고 좁을수록 뭐다? 대체제가 명확해진다. 그래서 탄력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됐습니까? 예.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리얼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해야 됩니다. 지금 체크하는 것들. 필수성이죠. 필수성이 약할수록 탄력적, 필수성이 강할수록 뭐다? 비탄력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엘선은 뭐다? 치약이죠. 치약은 필수적인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치약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 그런데 여성들의 아주 고급스러운 뭐다? 사치품이죠. 사치품은 뭐다? 탄력적입니다. 왜 사치품은 뭐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죠.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치품은. 그러나 생활 필수품은 뭐다? 없으면 뭐다?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필수성이 강할수록 비탄력적, 약할수록 탄력적.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 그 다음에 저소득적, 비탄력적, 고소득적, 탄력적. 그 다음에 이야기했죠. 주거용은 탄력적입니다. 다른 용도보다. 그래서 주거용은 상업용이나 고급용보다 좀 더 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상업용, 고급용은 주거용보다 좀 더 비탄력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는 뭐다? 상업적이 탄력적이고 고급지역에는 뭐다? 고급적이 탄력적입니다. 왜냐? 상업지역에는 뭐다? 상업적 부동산이 많으니까 상업용의 대체자가 많을 것이고 고급지역에는 뭐다? 고급적 부동산이 많으니까 고급용의 대체자가 많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대개 일반적으로 뭐다? 주거용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그래서 특별히 용도 지역을 언급하지 않는 이상보다 주거용이 좀 더 탄력적이다. 용도 지역을 언급하면은 그 용도의 부동산이 좀 더 탄력적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예, 하고.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정리하고 밑에 이제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고 자,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